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양쯔강 프로젝트 재시동, 해외 투자 유치 총력, 반도체 등 첨단 산업으로 전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명령으로 양쯔강 프로젝트, 장강 삼각주 프로젝트를 재시동합니다. 양쯔강 삼각주 프로젝트가 시작했던 것은 19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었는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데 한참 잘 나갔을 때 이제 G2에서 G1으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2018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 여기에 코로나19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산이 되었는데 이제 재시동을 건다라는 거죠. 특히 트럼프 씨 행정부 시절에 미국이 꼼수를 부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완전히 두들겨 패죠. 두들겨 패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제조 2025를 통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 특히 산업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노동집약적 산업은 캄보디아, 아니면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태국, 이런 쪽으로, 지금 방글라데시 이런 쪽으로 다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기술집약적 산업을 남기려고 했는데 이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기술집약적 산업들이 오히려 탈중하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중국이 장강삼각주, 지금 장강이라는 것은 양쯔강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강삼각주 프로젝트를 했던 당시에, 처음 시작을 했던 당시에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요. 미국에 제재도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제재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원활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고심을 했었던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 목적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이것은 결국 중국제조 2025의 후속 조치라는 사실이죠. 당시 테슬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곳에 들어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시 무너졌고 다시 시작하는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양쯔강 프로젝트 재시동, 해외 투자 유치 총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환입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양쯔강 프로젝트를 재시동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양쯔강 경제벨트 개발 진전 심포지엄이 장시성 난창에서 10일 날 나왔는데, 시 지석이 여기에서 양쯔강 프로젝트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업을 충실하게 할 것,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해결책을 모색해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배경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성장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FDI, 그리고 외국의 기술의 유입,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난점이죠. 그러면 이 양쯔강 삼각주 프로젝트, 특히 장강 삼각주 프로젝트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산 실리콘밸리의 건설을 뜻한다라는 거죠. 2018년도에 추진이 되었고, 장강 삼각주라는 이곳은 지금 상하이를 중심으로 세 개의 성이 합쳐진, 즉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장수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 상하이, 이 네 개의 지방을 한꺼번에 합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라는 사실이죠. 경제 발전 통합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동양의 실리콘밸리의 건설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의 친환경 야망을 상징하는 확장된 고속철도 네트워크, 26억 달러 규모의 인공 운하 마을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것은 완료를 2018년에 추진해서 2035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게 실패를 합니다. 자, 중국 장강 프로젝트라고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올려드렸는데, 장강 삼각주 범위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상하이를 중심으로 장수성, 그리고 안후이성, 저장성, 이 세 가지가, 세 지역이 합쳐진, 이 네 지역이 합쳐진 곳이라고 보면 되고, 면적은 35만 8천 평방미터,
그리고 정부의 4분의 1 정제 총량으로는, 그리고 혁신 목표는 R&D 개발 및 유효 발명 특허 전국 3분의 1 차지, 개방 정도는 수출입 총액, 특히 상하이를 중심으로 해외 무역의 중심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실패를 거둬요. 그 이유는 미중의 갈등을 통해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FDI 감소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침체도 겪게 되면서 지방정부의 돈의 재정이 부족해져서 여기에 투입할 재정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이 4개, 상하이를 포함한 4지역의 알력이 주도합니다. 우리가 더 개발돼야 돼. 우리가 더 개발돼야 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특히 상하이 링강 자유무역지구라는 게 그 대표적인 예인데, 양쯔강 삼각주 프로젝트의 핵심이고 외국 기술 유치를 통한 첨단 기술 허브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실패를 거둡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외국 기업 유치에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 링강 자유 프로젝트 무역지구에 테슬라가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방정부의 협력도 부족한데 상하이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거죠. 중국은 이 지역을 R&D 센터와 다국적 기업의 지역 본부가 있는 고급 제조 및 기술 허브를 만들기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인하와 국경 간 무역 제한 철폐도 했죠. 경제 자유 무역 지역을 만들려고 했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테슬라의 제품이 국제 무역 자유 제품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강 프로젝트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탈중을 합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상하이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중국 내 미국 기업 20%가 소년 내 사업장 일부, 그래서 중국 플러스 원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떨어뜨려서 중국 내수만 유지하는 이것을 빼놓고는 다 외외로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는 동양의 실리콘밸리 구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 입장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강 삼각주 지역 간 갈등이 있거든요. 장강 삼각주를 이루는 지역은 장수, 저장, 안후이, 상하이, 이 지역 간 과열 경쟁이 일어납니다. 특히 중복 투자 및 과열 투자로 산업 생태계까지 왜곡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과가 좋은 생산업체를 유치를 위해서 우리 쪽으로 먼저 와 라고 먼저 판을 깔아주는, 도로도 깔아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하이 사회과학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역 정부들은 반도체 분야 주도권을 잡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다. 각 도시, 심지어 구군마다 경쟁을 하고 있다. 같은 상하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이냐, 이것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2018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반도체 제재가 없었습니다. 반도체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중복 건설로 인한 자본 낭비가 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부족도 문제이죠.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있죠. 현재 부동산이 침체된 문제 있고, 중국은 이 부동산 침체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인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등 인프라의 확장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공장이 딱 지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로, 철도, 공항까지 있어야 이것을 수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지연이 되고 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인 고속철도, 공항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또한 에너지 파이프라인 및 전력망 구축에 대한 재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다시 발표를 하면서 재시동에 나서는 양쯔강, 특히 장강 삼각주 프로젝트입니다. 시 주석이 의지를 갖고 있는데
양쯔강 삼각주 프로젝트는 중국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미국의 생각은 이렇죠. 너희들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만 그대로 남아있어. 세계 공장 하는 거 좋아. 그러나 기술 개발 안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 주석의 의미라는 거죠. 중국 제조 2025 자체가 10가지 주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지금 중국 자체를 노동집약적 국가가 아닌 기술집약적 국가로 변환하는, 그리고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대표적인 산업으로 불리고 있는 지금 천산업, 텍스타일 산업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게끔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가장 큰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임금의 인상입니다. 임금을 인상시켜서 그러면 빠져나가. 농업은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특히 왜 시 주석이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까요? 양쯔강 삼각주 프로젝트. 중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세계 속 중국 경쟁력의 강화, 강과 바다를 연결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결, 남북 모두를 연결하는 담당되는 동맥이 바로 상하이를 중심으로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림이죠. 지금 장강삼각주라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이쪽이 상하이가 이쪽에 있는데 상하이를 통해서 배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배편으로 나갈 수 있고 이곳에 지금 테슬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곳을 보면 밑에서 조금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러한 물류 전환,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전달해주는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강삼각주라는 특별한 위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 지금 성유도시권, 장강 중류도시권, 주강삼각주, 환발해 도시권, 이 모든 것들의 집합체가 바로 장강삼각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했어. 특히 중국 경제 발전의 가장 핵심 지역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상하이이기 때문에 상하이의 매력도를 더 뽐낼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만약 성공하기라도 하면 중국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결국 보면 이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결론은 경기 부양이 가장 큰 결론이고, 중국 개발 모델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이 프로젝트로 투자를 확대하고 결국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고, 지금 테슬라도 들어왔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동차 외에 로봇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까지 다 투자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고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으로 이제 첨단 산업의 대전환을 꾸리기 위해서 이 장강삼각주 프로젝트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시 주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강삼각주 프로젝트를 통해서 산업 성장뿐만 아니라 고품질 개발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그리고 대규모 운하도실도 건설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축구장 25개 크기의 마을에 장강삼각주 프로젝트의 주요 상징물인 운하를 개설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 상황을 운하도시를 통해서 보여줌과 동시에 관광산업의 증진을 위해서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꿈은 커요. 꿈은 크고 그것이 달성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하도시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서 조달해야 된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2035년, 그래서 장강삼각주 프로젝트 끝나는 시점인 2035년까지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주제로 장강 프로젝트 성공할까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비관적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미중 갈등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FDI도 감소하고 있다. 직접 투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간의 갈등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 장강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두 가지가 가능해져요. 인프라 건설을 통한 대규모 건설 붐을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 첨단 산업을 발전시켜서 중국이 첨단 국가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죠. 특히 첨단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첨단 국가로 변모를 하고 싶다라는 게 지금 중국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국 성공할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이 정말 노리고 있는 것은 대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